너네 밥은 먹었니? 안 그래도 배고프려던 참인데 같이 저녁 먹을까? 정희 씨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머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늦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나는 조금 늦게 가도 괜찮다.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네, 맞아요. 장모님이 오시기로 해서요. 오시면 어때?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으면 되잖니? 아니요, 어머니. 저희 엄마랑 식사 자리는 다음에 마련할게요. 오늘은 저희 엄마가 불편해 하실 거예요. 불편해 하신다고? 내 말은 지금 나보고 집안일 다 했으니 가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너네 가정부야?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지금 너네 필요할 때만 쓰는 가정부 취급하는 거 아니면 뭐니? 아니, 그게 장모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죄송하게 됐어요. 엄마도 장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저희가 좀 배려해드려야죠. 배려한답시고 일만 실컷 시켜놓고 나를 내쫓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니?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김정희 씨입니다. 정희 씨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큰아들 박재훈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며칠 전 있었던 아들과의 통화가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웬일이니? 평소엔 전화도 잘 안 하더니 아니,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엄마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갑자기 무슨 약속인데? 그냥 지은이랑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모임이라고? 그래서 엄마를 부르는 거니? 아니, 그게 엄마도 심심하실 것 같고 민서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해서요. 정희 씨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이렇게 손주 봐달라거나 집안일 좀 해달라는 부탁할 때 아니면 연락 한 번 없었죠. 이제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손주 민서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작은 아들 재민이 어제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형님이 또 손주 봐달라고 연락했어요?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엄마를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요. 정희 씨는 작은 아들의 말에 괜찮다 고 했지만 사실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작은 아들 재민은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어머니를 찾아왔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밥이라도 먹자며 데리러 오곤 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큰며느리 이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길은 안 막히셨어요?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지만 어쩐지 그 미소가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별로 안 막히더구나. 정희 씨가 대답하자 며느리는 한숨을 돌리는 듯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한숨 돌리게 됐어요. 솔직히 다른 분한테 부탁할까도 했는데 역시 어머님이 제일 편해요. 돈도 안 들고요. 호호, 농담이에요, 아시죠? 돈도 안 든다고? 정희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정말 자신이 공짜 식모라도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아수라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큰아들 내외가 먹다 만 듯한 배달 음식 봉투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며칠은 됐을 법한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식탁 위에는 곰팡이가 핀 듯한 음식 그릇들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주방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좀 봐주세요. 민서가 할머니가 해준 음식 먹고 싶다고 어찌나 조르던지. 이왕 해주시는 거 많이 좀 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 씨의 마음속에 작은 아들 재민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며느리 수연은 정희 씨가 방문할 때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여기까지 와서 또 일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곤 했죠. 아, 그리고 어머님. 큰 며느리가 지갑에서 카드를 두 손가락에 끼워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도 좀 봐주세요. 식재료가 하나도 없어서. 민서 간식거리도 사다 주시고요. 어머님이 사주시는 게 제일 맛있대요. 그리고 청소도 좀 해주세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민서가 자주 기침을 해요. 어머님이 청소해 주시면 너무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정희 씨의 마음속에서 서러움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손주를 봐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는 청소부의 장복이 대행까지 하는 신세가 된 것 같았죠.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바로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큰아들에게 사준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서울의 아파트였죠. 결혼할 때 자동차 구입비와 며느리 혼수 비용까지 모두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카드를 받아들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참고 있었죠. 그때 방에서 뛰어나온 손주 민서가 정희 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나마 손주의 순수한 미소가 위안이 되었죠. 할머니,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모든 서운함을 잊고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서 배 안 고파?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때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재훈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왔어요? 저희 이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큰아들은 어머니와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않고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그래, 어디 가는데? 아, 친구들 모임이요. 중요한 자리라. 아, 맞다. 큰 며느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민서 유치원 가방도 좀 챙겨주세요. 월요일 유치원 보내실 때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숙제도 좀 봐주시고요. 저번에 어머님이 안 봐주셔서 선생님한테 혼난 적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민서 간식은 적당히만 주세요. 저번처럼 과자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죠. 방 안에 홀로 남은 정희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어지러운 거실, 정리되지 않은 장난감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죠. 창 밖으로는 큰아들 부부가 즐거운 듯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손주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작은 아들 재민이었죠.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형님네 집은 어때요? 정희 씨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응, 잘 도착했어. 다들 나가고 민서랑 둘이 있네. 형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엄마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다음에 저희 집 오셔서 푹 쉬다 가세요. 작은 아들의 따뜻한 말에 정희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재민아. 너는 항상 그렇게 엄마 생각해주고. 전화를 끊은 뒤 정희 씨는 묵묵히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부터 하나씩 손을 대기 시작했죠. 민서는 할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서가 그림을 보여주자 정희 씨는 잠시 설거지를 멈추고 손주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와, 우리 민서 정말 잘 그렸네. 이게 무슨 그림이니? 이건 할머니랑 저예요. 우리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정희 씨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만 있었죠. 아빠도 엄마도 없이 할머니와 민서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돌린 후 민서의 장난감을 정리하고 집안 청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어느새 하루가 지나고 오후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민서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금방 저녁 차려줄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큰아들 부부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애는 잘 보고 계셨죠? 큰 며느리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지됐죠. 두 사람은 골프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외출 후에 상기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네 밥은 먹었니? 안 그래도 배고프려던 참인데 같이 저녁 먹을까? 정희 씨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머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늦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나는 조금 늦게 가도 괜찮다.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죠.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네, 맞아요. 장모님이 오시기로 해서. 큰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가라니. 게다가 안사돈이 온다고 자신을 내쫓는다니. 오시면 어때?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으면 되잖니? 정희 씨가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희 엄마랑 식사 자리는 다음에 마련할게요. 오늘은 저희 엄마가 불편해 하실 거예요. 불편해 하신다고?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말은 지금 나보고 집안일 다 했으니 가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너네 가정부야?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너네 필요할 때만 쓰는 가정부 취급하는 거 아니면 뭐니? 큰아들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장모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죄송하게 됐어요. 엄마도 장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저희가 좀 배려해드려야죠. 배려한답시고 나를 내쫓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니? 정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배려는 매번 사돈댁에게만 해주는 거니?
나도 너네 가족이다. 너네 혹시 안 사돈 오기 전에 집 정리하려고 나 부른 거니? 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내뱉었죠. 그거 조금 했다고 엄청 생색내시네요? 어머니, 그렇게 저녁 얻어먹고 싶으시면 카드 드릴 테니까 나가서 밖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됐다? 어머니랑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희도 장모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셔서 난감해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정희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 그래, 너네는 매번 이해해주기만을 바라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큰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 씨는 이미 앞치마를 벗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여보. 어머니가 꼬아서 들으시는 거 어디 한두 번이에요? 알았다. 내가 나갈게. 너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정희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정희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죠. 너네도 잘 생각해봐라.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으면 내쫓고. 그렇게 살면 좋니?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꾹 참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정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얼마나 허상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손주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정희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한동안 어두운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물이 서서히 식어가듯 정희 씨의 마음속 감정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떴죠.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문자 한 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다시 울리는 휴대폰. 이번에는 작은아들 재민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형님네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작은아들에게 불평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죠. 재민아. 너무 서운하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형도 진짜 너무하네요. 제가 형한테 다시 얘기 좀 해볼게요. 고맙다, 우리 재민아. 내가 못나서 너한테까지 신경 쓰게 만들었구나.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서랍장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유품들이 있었죠. 통장, 부동산 문서, 그리고 큰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 문서와 자동차 구매 영수증, 혼수 비용 내역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준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효도라는 조건이었죠. 법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희 씨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희 씨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행동할 차례였죠.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일로 상담을 했었던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시간 좀 내주세요. 상담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무슨 일이신가요? 효도를 조건으로 한 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요?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일 모든 서류 가지고 오세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수첩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모욕적인 말들을 했는지, 모든 사실을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했죠. 정희 씨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죠. 남편의 후배였던 윤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빙 서류들 다 준비해 오셨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윤 변호사는 정희 씨가 가져온 서류 더미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아파트 증여 계약서, 자동차 구매 영수증, 혼수 비용 내역. 모두 보관하고 계셨네요.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류들이 얼마나 중요해질지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정희 씨,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건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를 할 때 부양이나 효도를 전제로 했다면 더욱 그렇죠. 민법상 증여는 수증자의 배은망덕이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철회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정희 씨를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면 충분히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정말로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 변호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자동차와 혼수 비용까지 모두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다만 법적 절차가 필요하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 내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이 결정, 정말 내려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어제의 모욕적인 상황이 다시 떠올랐죠. 돈도 안 들고. 그거 조금 했다고 엄청 생색내시네요? 어머니, 그렇게 저녁 얻어먹고 싶으시면 카드 드릴 테니까 나가서 밖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정희 씨의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윤 선생님, 시작하죠. 모든 걸 돌려받고 싶어요. 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부터 발송해야겠군요. 시간이 흘러 큰아들의 집으로 법원 내용 증명 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 씨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진동하는 휴대폰 화면에는 재훈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떴죠. 정희 씨는 휴대폰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큰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내용 증명이 왔어요. 아파트 명도 소송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한테 준 거 다 돌려받으려고. 아파트, 자동차, 혼수 비용까지 전부. 엄마!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 곳이 어디 있어요? 애도 있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모르겠니? 필요할 때만 부르고 다 쓰고 나면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는 그런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큰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상황이 좀 급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정희 씨는 이제 그런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이미 모든 서류를 변호사에게 맡겼으니까. 큰아들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취소하면 되잖아요. 제발요. 우리 민서는 어떡해요? 거리에 나앉게 하실 거예요? 민서. 그래, 민서는 불쌍하구나. 하지만 그건 너희 책임이야. 너희가 제대로 부모 노릇을 했어야지.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정희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가족? 그래, 너희가 날 가족처럼 대했니? 필요할 때만 부르고 다 쓰고 나면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는 그런 가족. 그때 전화기 너머로 큰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약속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깨세요? 저희 결혼할 때 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장난쳐요? 정희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약속이라고 하자. 근데 너희는 나한테 한 약속은 잘만 깨더라. 그 집 받을 때 너네들은 분명히 나한테 효도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 너네 행동을 봐라 어떤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설마 아직도 그것 때문에 토라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잘 모셨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외로우실까봐 손주도 봐달라고 하고. 내가 외로울까봐 손주 봐달라 한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웃기지도 않는구나.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가 어디에 의지해요? 저희 힘들다고요? 큰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아 소리쳤습니다. 너 힘들다는 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정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의지하긴? 그 잘난 내 장모한테 의지해야지. 그리고 너희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도 안 해봤지? 엄마가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서. 편하게. 그래, 너희 눈엔 그렇게 보였겠지. 손주 봐달라면 달려가고 집안일 해달라면 하고. 너희한텐 그게 당연했잖아. 어머님, 듣자 하니까 말 조심하세요. 큰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손주는 봐주기 싫으셨단 거예요? 민서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더니. 이지은 씨, 정희 씨가 큰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손주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협박하는 건 너무 비열하지 않니? 비열하다니요? 어머님이야말로 얼마나 비열하신데요? 갑자기 이러시는 게 말이나 돼요? 이제 그만하자. 나 이번에 아파트 회수해서 전세로 내놓을 거야. 자동차도 돌려받을 거고 혼수 비용도 모두 돌려받을 거야. 뭐라고요? 엄마, 미쳤어요? 그래, 미쳤다 치자.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지. 너희한테 줄 생각 없어. 어머님, 저희 보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젊은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엄마! 이럴 순 없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큰아들이 격분했습니다. 너희한테 난 그저 집 줄 사람 아니면 가정부 정도였잖아. 이제 그만할래? 아니다. 고마워해야겠네. 내 덕분에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내 인생 찾아 살아볼래? 이제 전화하지 말거라. 앞으로 너희 연락 안 받을 거야. 정희 씨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죠. 곧바로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그것도 차단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었죠.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왔지만 정희 씨가 가져온 증거들 앞에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려먹은 정황, 모욕적인 발언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고 버리는 행태는 배은망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아파트 명도 및 소유권 이전, 자동차 반환 그리고 혼수 비용 일체를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큰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애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정희 씨는 이미 고개를 돌려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정희 씨는 작은 아들 재민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재민은 어머니의 재판을 지지하며 곁에서 계속 힘이 되어주었죠. 어머니,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정희 씨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하구나. 내가 평생 번 재산인데 효도는커녕 나를 하녀처럼 부리는 자식에게 그냥 줄 수는 없잖니.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무 오랫동안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 때가 됐어. 한 달 후 법원 집행관과 함께 큰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강제 집행의 날이었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늘부로 이 아파트의 명도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이 현관문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이미 짐을 대부분 빼놓은 상태였고 민서는 큰며느리의 친정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너희가 날 내쫓았을 때처럼 이번엔 너네가 나가야 할 시간이다. 큰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큰아들은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정희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자동차도 반납하고 혼수 비용도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 신청할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정희 씨는 빈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것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아파트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작은 아들 재민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세로 내놓을 생각이야. 그리고 받은 돈으로 내가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까 해. 나머지는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가족에게 줄 거야.
너네는 항상 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해줬으니까. 진짜 효도하는 자식에게 주는 게 맞지 않겠니? 전화기 너머로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내 행복이야. 진정한 가족에게 보답하는 것. 그게 엄마를 행복하게 해.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뤘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 남편이 미소 지으며 나타났죠. 여보, 잘했어요. 이제야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군요. 정희 씨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